안녕하세요. 2020년 광양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랩이라는 걸 지금 하게 됐는데, 온라인으로 시민들이랑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양이 어떠한 문화도시로 갈 것인가 첫 번째 시간에 문화도시 사업을 이해해보자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끌어내는 걸 도와주는 머슴 역할을 하는 안영모라고 합니다. 안영소사이어티 대표를 하고 있고요. 문화도시 조성사업 컨설턴트로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양에서 이런 일들이 잘 되도록 돕는 일환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오셨습니다.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노재정 선생님입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노재정 선생님은 역시 문화도시 컨설턴트세요. 만드신 분은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단장 박시훈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거기 위원장하고 있는 이양병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추진위원 두 분이 오셨어요. 추진협의체 추진위원 중에서 홍봉기 선생님은 광양경제신문 편집국장을 하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지선 시인께서 오셨습니다. 역시 추진위원이시고요. 한국문인협회 광양지부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 문화도시 사업을 이해해보자 해요. 그래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셔도 좋고, 또 특히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거든요. 이따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두 분의 게스트께서 얘기하실 텐데 그거 얘기 나누는 것이 오늘 주 목적입니다. 세부 목적을 좀 볼까요? 오늘 문화도시 사업이 왜 만들어졌고 배경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냐 이 얘기가 좀 있을 것이고요. 이게 문화체육부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 문화도시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광양처럼 다른 도시들도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협의체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 도시들도 고난의 연속일 수 있지만 잘하고 있는 우리가 존중하면서 배워야 될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광양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쪽에서 역시 시민 패널 세 분께서 평소의 경험과 이제 식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백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문화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양이 어떤 문화도시로 가야 하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뒷부분에 있고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문화도시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어떤 문화도시가 뭐길래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법적으로 규정이 된 게 이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게 항목이 조항이 있고요. 15조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불리는 용어로서 문화도시가 이제 탄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도시들이 저마다 도시들은 다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기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자원도 고유한 자원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원이나 혹은 가치를 특화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삶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풍부한 문화적 삶이 결국은 그 도시의 발전의 동력으로 쓰이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법에 문화도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를 통해서 그냥 잠깐 사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지역에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 이게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에요.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확산한다. 이 말은 아주 뭐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거창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지역 가능한 지역 발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이 큰 비전 두 가지에 아주 쉬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추진 방향에서 문화도시 사업 그러면 몇 년간 얼마 준다 하더라, 그러면 완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제시한 추진 방향은 이게 대규모 시설 조성 계획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업으로서의 사업이 아니고 지역 문화 발전의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도시계획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또 도시계획 세워서 그걸 이어서 가고, 뭐 또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또 도시계획을 가서 도시가 10년, 20년, 50년, 100년의 계획을 갖듯이 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계획도, 조성 계획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5년 이러기 때문에 5년 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과정으로서 5년 계획 세우고 또 10년 계획 세우고 30년 계획 세우고 하는 지역 문화 발전의 종합 계획이다. 이건 도시 계획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관 주도가 아니고 지역 중심 시민 주도형 문화 거버넌스로의 변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은 이제는 광양에서 광양시청이 행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문화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여기 이제 추진위원회 분들이 오셨지만 추진협의체 분들, 시민 그룹들이, 시민의 워킹 그룹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게 관이나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고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도시의 그림을 그려가는, 시민들이 주도해서 도시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이게 중요한 추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른 추진 방향, 큰 추진 방향 두 가지를, 세 가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이 도시 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여서 제가 자체해 놓고요. 두 개, 지역 문화 발전의 종합적인 도시 계획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관이나 중앙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어떤 거버넌스의 중심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법정문화도시 사업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버넌스, 시민 참여, 시민 주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정책적, 기존 정부와 다른 이제 접근이고 큰 화두라고 본다면, 이야기들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너무 관주도 혹은 법정 사업 통해서 이게 비대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좀 민간 입장에서 본다면 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사업 정책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가장 크게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산업도시, 산업화, 관광도시와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도시는 사실 지향해야 될 목적으로서라기보다는 과정으로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도시를.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도시를 과거에 고정된, 혹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도시를 생태적 관점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는 추진단, 거버넌스, 사무국, 센터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려고, 조직 체계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문화도시 조성이 갖춰야 할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개념의 정의가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지역문화진흥법 15조에 이런 이야기들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13년도 연구에서 쓰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연구에서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면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정리가 된 거라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개헌 정리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짜자낸 개념들인데요.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돼 있는데 밑에 영어로 쓰인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틀렸는데 every city is unique. 모든 도시들은 다 고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도시의 가장 기본의 바탕은 우리 도시만이 유일한 무언가에 있다.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야지만 이 문화 도시로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마을에 살고 싶고 좋은 도시에 살고 싶은 것이 뭐 2,500년이 됐든 어쨌든 다 인지상정이구나. 또 하나는 우리 광양에 그 도성국사 비보풍수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으로 보면은 생태하고도 연결이 되는구나. 단순하게 뭐 잘 쓰고 땅 잘 무덤 잘 쓰고 집 잘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넓게 놓고 보면은 정말 생태학적인 입장을 가져왔구나. 이것이 지금 몇 년 안에 아까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바통을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들이 충분한 그 조성을 해주고 다음 세대들도 바통을 연결해서 문화는 계속 생물적으로 바뀌니까요.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자. 문화라는 것은 그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국가 차원에서의 고민들 안에 녹아 있는 것 같고 결국 광양을 문화도시로서 만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유산으로서의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진짜 말씀대로 고정적인 어떤 물건 혹은 이게 아니라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전달해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후배 세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들을 짜는 것들이 지금 문화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산업도시 또 청정도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민선 5기 6기 이렇게 쭉 오면서 청정도시, 녹색도시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 엑스포도 했었고 또 순천 정원박람회도 했지만은 앞으로 광양시는 이런 청정도시, 녹색도시로 가서 아름다운 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이라고 하는 말 이전에 재생은 곧 문화의 재해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의 가치나 지금의 가치나 이것을 어떻게 현대언어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문화의 옷을 입히는가 이제 그것에 관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해준다면은 지금 이대로 굉장히 기록 특히나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저는 역사가 기록이 아니고 기록이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 뒤에 봐보시면은 그림책들 문화 이경문 누구 선진국 이래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록을 찾아내서 그렇게 기록 그 책을 계속 남겨놓으면서 지금 해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협 발전을 위하여서 모든 분들이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광양 시민들 남녀노소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과정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제 이분들이 이 좀 많이 이 컨설턴트가 됐다 앞으로 오실 분들 통해서 좀 계속 학습하면서 좀 전달자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사업단이 정말로 이제 그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걸 다 품어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힘을 받아서 오는 것은 첫 번째가 추진협의체예요. 중요한 건 시민분들로 조직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시민들하고 이런 자리 재밌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계속 가져야만 하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그런 자리여서 내일 주제는 시민이 주도해서 추진 주체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로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갈 것입니다. 오늘 문화도시 랩 1차 2020년 4월 24일 목요일 6시 30분부터
1시간 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